부동산 정책을 인수위에서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보민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네, 5월엔 어떤 게 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이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5월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 5월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더 기대가 되는 건요, 5월 달에, 5월 초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 관심사는 뭐죠? 바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새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내세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에 내놓은 공약의 방향만 대충 나왔고, 나머지는 지금 안개 속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마지막에 말일에 부동산 정책을 인수위에서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또 그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해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주 내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연기가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이요, 좀 주춤거리는 상황이 보이자 집값이 더 올라갈 거나 번질 거나 이런 걸 우려를 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아직 발표 시점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막 취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만간 발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발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5월 11일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매도자, 매수자들 너무 마음이 급하죠.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사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약과 연결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의 입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책 방향이든 시그널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로는 250만 호를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건지가 로드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대출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도 약간 이미 나온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6월에 뭐가 있어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마 조금 새 정부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요, 6월 전에 집값이 막 들썩거리고 올리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예의주시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제가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엄청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뒤통수 맞았다, 뒤통수 때렸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인수위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막 신속하게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사안별로 그리고 이렇게 발표되는 순서대로 이 영상 안에 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PPT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25일 오후 2시입니다. 여기서요, 인수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 이 말 뭐예요? 단기간에 하지 않겠다. 나 단기간에 발표 안 할 거니까 중장기 과제. 임기 동안 천천히 할 거야. 그러니까 사업 천천히 할 거니까 기다려. 우리 발표 금방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일개 신도시 이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뭐야? 규제 풀어준다며. 규제 풀어준다고 지금 집하려고 내놨는데 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에 제가 기억하는 게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고 재건축 단지들이 막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커뮤니티랑 막 조합들에서 막 난리가 나서 다시 4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완화해서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재건축 단지들이 이거는 진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매수자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재건축 단지를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거 계획대로 진행은 할 거야. 폐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 안심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데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네, 불과 이게 이틀 만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인수위에서 막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다만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문제만은 전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와 볼게요. 자,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집을 팔려는 집주인 그리고 다주택자들은요, 당분간은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 일단 빨리 추진된다고 하다가 느려졌으니까 그거를 매수자들이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어도 가격은 떨어뜨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가격은 보합하거나 일부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도 안 팔릴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도 지금 집을 팔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혀 입질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근데 좀 마음이 좀 급하죠.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1년 동안 해주겠다고 해서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6월 1일에 보유세가 또 나오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막 조급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죠. 일부 집주인들은요, 막 세입자한테 막 지금 막 사정합니다. 내가 지금 막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집주인들이 조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사람, 매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유 있게 조금 기다리시고요. 신중하게 천천히,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을 좀 천천히 보수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안 드려도 지금 집을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요, 제가 봤더니 2030 세대들은
부담을 느껴서 지금 안 산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담보가 막 7%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이자를. 그리고 이미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좋은 집들,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는 집들은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좋은 물건을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살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또 몸테크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겠죠. 그래서 매수자들은 천천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승리자는 누군가요? 네, 저는 요즘에 제일 승리자는 1주택자인 것 같아요. 뭐 1주택자는 저는 가장 좋은 포지셔닝,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나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많이 주고 있고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예를 해줬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금 내 집에 살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있고 이미 가격이 오르신 분들은 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뭐 그냥 가만히 내 집 살면서 편안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분들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주택자인데 나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나는 지금 용산 사는데 나는 강남 살고 싶어. 난 강남 주민 될 거야. 이러시는 분들, 혹은 지방에서도 나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건데, 이러신 분들은 조금 전략을 다르게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갈아타기 하기에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이미 똘똘한 한 채 강남 이런 거는 워낙 너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분간은요, 조금 조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요, 대통령이 당선인이 돼서 확정이 되고 대선 이후에 그리고 취임하기 전에 좀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조금 더 활기차게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서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조금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대선 전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거래 절벽 기간, 부동산 시장의 얼음, 멈춰있는 이 조용한 시장의 분위기가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범 이후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게 가격이 폭등한다,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제 말은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역대급 초절정 가만히 있는 시장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팔고 사고의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약간의 변동률이 있는 시장이 하반기에는 이어질 것 같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여력이 있지만 또 지방에서 지금 굉장히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자, 모든 지금 매수자, 매도자, 1주택자 모든 분들은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딱 째려보고 계시되 신중한 움직임,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로우,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범 이후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어떤 시그널이나 발표가 나오면요, 제가 또 발빠르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 더워졌는데요. 네, 시원한 거 드시고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이냐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